장전에 주목해볼 만한 시그널을 미리 포착해서 오늘 우리 시장의 투자 전략을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보합권에서 엇갈린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중동 리스크는 완화가 어느 정도 됐지만 그동안 올랐던 부분들 소화하면서 우리 시장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는 상승 출발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하루 만에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했습니다. 그래도 개인이 하방을 지지해주면서 3,100선 위에서 이 부분은 지켜주는 모습이었고요. 반도체와 지주사 그리고 자동차 쪽에 강한 수급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 속에 삼성전자 1% 넘는 상승 나오면서 6만 1,000원 위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SK하이닉스는 29만 원 선을 돌파하는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 현대차는 5% 넘는 강한 시세 뿜어내면서 다시금 시총 6위까지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은 아쉽게도 800선을 하루 만에 반납했습니다. 양 메이저 주체가 수급적으로 돌아와 주면서 개인만이 홀로 지수를 방어했지만 하방 압력을 막아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보합권에서 혼조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3대 지수 모두 최근 계속해서 꾸준한 상승 이어오면서 어제장 마감 상황은 고점 부근에서 저항에 부딪히는 모습이었습니다. AI 모멘텀이 살아있다는 기대감 속에 일부 기술주들의 매수세가 더해지는 모습이었고요. 나스닥 지수가 유일하게 상승불 켜졌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엔비디아가 AI에 대한 기대감뿐 아니라 로봇에서도 선두주자를 달릴 수 있다라는 분석에 4%대 급등세 보이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또 다시 한번 시총 1위 자리 탈환해줬죠. 알파벳도 2%, 애플도 1% 가깝게 상승불 켰고요. 테슬라가 유럽에서 판매 부진을 이어간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3.7%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도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간밤 엔비디아 굉장히 강세 보였었고 기다렸던 마이크론의 실적도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이 소식들이 우리 시장에 어떻게 반도체 시장의 훈풍으로 작용을 할지 레디 개장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오늘의 시장 전략 미리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레디 개장 시그널에서는요, 매일매일 장이 열리기 전에 5분 증시 브리핑 통해서 전거래일 마감 상황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개장 전 이슈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오늘 개장 이후 움직일 수 있는 섹터와 종목들 미리 짚어보고 있고요. 개장 이후에는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시장 상황들 포착해보면서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방송 시간 관계상 방송 중에 다 풀어드리긴 어렵기 때문에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요. 이 안에서 주어지는 다양한 종목과 힌트들 그리고 공략주들 정확한 타점과 가이드까지 모두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입장하셔서 함께 하시고요. 저희는 개장 워밍업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 캐스터, 전거래일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장윤영입니다. 전거래일 국내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시장 숨을 고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양대지수 출발은 좋았지만 장중 차익 실현 매물 쏟아지면서 결국 엇갈린 흐름 보였는데요. 먼저 마감지수 체크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장중 3,129선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최근 좋은 흐름 보였던 조방원 섹터에서 차익 실현 매물 나와주면서 결국 상승분을 조금 반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3,100선은 안전하게 지켜줬네요. 0.15% 오른 3,108선에 거래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에서도 최근 활약했던 성장주들이 줄줄이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800선을 반납하게 됐고요. 0.34% 빠진 798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체크해보겠습니다. 개인이 양시장에 매수세를 불어넣어주면서 이 시장을 받쳐낸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하루 만에 매도로 돌아섰다는 점은 참 아쉬웠는데요.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은 방산주를 위주로 7천억 원대 물량 담아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 각각 1,000억 원대, 5천억 원대 물량 덜어내면서 이 상승폭을 다소 제한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에 나서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을 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시장이 주목한 국내 핫 이슈 두 가지 만나보겠습니다. 한동안 주춤했던 국내 철강업계에 다시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중국이 철강 생산을 줄이기 시작했고요. 우리 정부도 반덤핑 관세 조치에 나서면서 이 국내 철강 수급이 점차 안정세를 찾고 있는 모양인데요. 특히 국산 후판 판매는 지난달 1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달은 열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조치 이 예비 판정도 앞두고 있는 만큼 이 가격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더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은 주요 철강 업계들의 하반기 실적 반등 기대감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최근 유통업계에서는 콜라보 마케팅이 대세입니다. 편의점이나 대형마트들이 기존의 가격 위주의 마케팅 전략 대신 유명인들과의 콜라보를 통해서 이 젊은 층 위주의 신규 고객들을 유치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어제 GS 더 프레시는 가수 김재준과 협업한 막걸리를 출시했고요. 오늘 롯데마트는 유튜버 김블로와 콜라보한 초코바를 출시합니다. 편의점 또한 유명 식품 브랜드나 유명 의류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화제성 그리고 오프라인 매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공략하겠다는 입장인데요. 특히 편의점 업계가 두 달 연속 역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새로운 전략들이 이 실적 반등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대형주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반도체주 어제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이 호실적 기대감 계속해서 받아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 하루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담아낸 종목이 바로 삼성전자였습니다. 외국인들의 폭풍 매수에 힘입어 삼성전자 1.32% 오르면서 6만 전자 이어가게 됐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2.7% 가까이 더 큰 상승불 켰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중 29만 원 선 터치하면서 이 신고가 한 번 더 경신했고요. 시총 200조 원 돌파하면서 미국의 마이크론보다 더 강한 그 기업 가치를 인정받게 됐습니다. 이어서 2차 전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전날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공개하면서 우리 2차 전지 업계에도 훈풍이 불었었는데요. 로보택시가 공개된 지 하루 만에 여러 결함들이 발견되면서 테슬라의 주가 폭락했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 배터리 업계에도 찬바람이 찾아왔습니다. 종목별로 살펴보시면 대부분의 업종 하락 전환했거나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어제 시장의 주인공 단연 자동차주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금 현재 미국의 무역 대표단과 만나 관세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자동차에 대한 관세도 낮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시장에 작용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기아차와 현대차가 영국 내 자동차 판매 톱10 안에 들었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이 저가 매수세가 대량으로 유입되는 모습이었는데요. 현대차와 기아 각각 5%대, 4%대 상승했고요. 현대모비스까지 이 상승 모멘텀 받아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조방원 섹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이틀 연속 조금 아쉬운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그와 더불어 미 해군 함정 수주에 참석했던 이 한국의 조선 업계들이 빈손으로 돌아오면서 이 조방원 섹터에 하방 압력을 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이벤트와 관련해서는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한화오션 각각 5%대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그 외에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4%대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4.5% 급락하는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고공행진을 달렸었죠. AI 수혜감은 계속해서 받아가고 있지만 어제는 잠시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네이버와 카카오 각각 2%대, 1%대 빠지면서 6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간밤 미증시 상황 체크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중동 리스크는 완화됐지만 이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금리 조기 인하에 대한 경계감을 이틀 연속 내비치면서 시장에 부담감을 안겨줬는데요. 다우존스 0.25%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를 비롯한 기술주들 랠리를 펼치면서 0.31% 강보합권에 마감했습니다. S&P 500도 이 보합권에서 소폭 하락하는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M7 종목들 체크해보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 4% 급등하며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재탈환했습니다. 이 미국의 증권가에서 엔비디아의 AI 칩에 대해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으면서 이 투심이 몰렸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를 꺾고 시총 1위 자리를 재탈환했고요. 이 시가총액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유럽 내 판매 부진이 5개월째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4%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나머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 랠리를 펼치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뉴욕 증시가 마감된 직후에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이뤄졌습니다. 모두의 예상대로 역대급 실적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휴전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그렇다 할 상승 모멘텀도 하락 모멘텀도 사실 부족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반도체 업계의 풍향계라고 불리는 마이크론의 실적이 우리 반도체 업계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증권가에서 너도나도 코스피의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흐름 우리 시장이 어떻게 받아갈지,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저희 레디 개장 시그널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장전 전략이 중요하겠죠?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계속해서 저희 소식 만나보실 수 있고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시그널들 포착해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캐스터 장윤영이었습니다. 그럼 레디 개장 시그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목요일 레디 개장 시그널은 빅스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방송 시간이 50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 시간 이후에도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전략 다양하게 실시간으로 챙겨가실 분들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QR코드는 방송 중에만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스마트폰 카메라 꺼내셔서 스캔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마스터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장 우리 증시도 오늘 뉴욕 마감한 증시도 혼조세로 또 마감을 했었는데 네. 이럴 때 살펴볼 수 있는 전략들 또 하나하나 챙겨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백세입니다. 오늘 아침도 굉장히 상쾌하게 또 출발을 해야 되는데 전일 또 미국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이 됐어요. 어제는 또 국내 증시도 뭔가 잘 버텨주는 듯 했지만 뭔가 아쉬운 흐름이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뭔가 수익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하루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또 우리가 수익을 못 볼 수는 없잖아요. 제가 오늘 또 이렇게 나온 만큼 여러분들이 오늘 수익 볼 수 있는 포인트들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황부터 먼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혼조 마감을 했는데 그중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던 건 엔비디아였습니다. 사상 최고가 행진 이어가고 있고 4%대 상승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또 시총자리 1위를 또 탈환을 하기도 했죠. 네. 오늘 또 우리 반도체에 미칠 영향, 또 마이크론 실적 발표와 함께 살펴봐야 될 이슈들 많은데 먼저 어떤 이슈부터 살펴볼까요? 일단 오늘 국내 증시부터 이제 간단하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뉴욕 증시는 또 한 번 이제 혼조세를 보이면서 좀 마감했잖아요.
했잖아요. 네. 근데 혼조세라고 보기에도 살짝 좀 애매했던 게 AI 업종이 좀 하드 캐리를 했습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현재 시장의 악재들이 뭐 관세나 금리 정책 같은 경우에 가장 크게 좀 부각이 되고 있고 조금 잠잠해진 이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사실상 휴전하면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닌가라고 했었는데 네. 뭐 어제도 그렇고 계속 뜨문뜨문 뭔가 조금씩 올라오고 네, 있어요.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어제 트럼프 같은 경우도 이런 말도 했잖아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뭔가 네. 조금 남아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계속 의미심장하게 남겨놓은 만큼 시장도 여기에 대한 영향을 계속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AI 업종, 반도체 업종만 제외한다면 나머지 업종은 전반적인 좀 차익 실현이 좀 강하게 나왔고 특히나 엊그저께 같은 경우는 또 미국 증시 한번 강하게 좀 반등을 보여줬던 만큼 여기에 대한 반납을 조금 진행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엔비디아 시가총액 1위를 다시 탈환을 했고 특히나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이 AI에 대한 집중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 22년도와 23년도 당시에도 AI 업종이 굉장히 큰 바람을 좀 불어왔었는데 이번에도 또 그 AI 업종이 전반적으로 기술주 중에서는 가장 큰 선두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뭐 로봇도 그렇고 양자도 그렇고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거기에 반해서 AI에 직접적으로 AI처럼 우리에게 직접 와닿는 부분들이 가장 큰 것은 아직 없지 않나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이 됐는데 오늘의 국내 증시는 어떻게 진행이 될 건가? 이게 사실 가장 궁금하시잖아요. 네. 근데 아시겠지만 최근에 국내 증시랑 미국 증시랑 흐름이 커플링 현상으로 계속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진 않아요. 네. 사실 국내 증시는 이제 완전하게 새 정부, 신정부에 대한 정책 기대감이 계속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어서 뭐 어제도 그렇지만 이 지난주에도 그렇고 장중에 낙폭이 나오더라도 그 낙폭들이 장중에 다 회복이 되는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아요. 특히나 개인들이 지난주에는 금요일이었었나요? 네. 1조 3천억 정도를 매수를 해줬었고 맞아요. 어제도 거의 한 4천억, 5천억 정도? 네. 장중에는 거의 1조 가까이 매수를 해주는 게 나타나더라고요. 하루는 개인이 사고, 하루는 네. 기관과 외국인이 사고 왔다 계속, 갔다 네. 핑퐁핑퐁 하는 것 같아요. 서로 이제 올리고 내리고를 반복하고 있는데 네. 그만큼 또 지금 예탁금이나 신용 잔고 수준이 2023년도, 22년도 수준으로 회복이 됐어요. 오. 저점 대비했을 때 거의 한 30-40% 이상 올라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만큼 예탁금이나 이런 잔고들이 늘어났을 경우엔 이 시장에 대한 유동성도 그렇고 변동성도 굉장히 가파라질 수가 있습니다. 빠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종목들이 올라가더라도 빠르게 올라갔다가 내려갈 땐 또 화끈하게 내려가고 네.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상승장이긴 상승장이지만 수익을 보지 못하는 개인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제가 조금 당부를 해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시장은 딱 그건 것 같아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맞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사실 언젠가는 계속 돌아줄 종목이거든요. 이 상승이 계속 되면은 다 돌아갑니다, 한 번씩. 근데 뭔가 내 옆에 친구들이나 뭐 다른 옆에 아는 지인들이 막 수익을 자꾸 보고 있으면 나도 거기서 이제 조바심 나고 안 달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종목들도 다 던져버리고 갈아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막상 그 갈아탄 종목들은 어떤 경우냐? 대부분 이제 고점에서 내가 잘 잡았다고 생각했을 때 뭐 2% 3% 올라갔다 빠지는 경우들이 아마 이제 좀 자주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결론은 이제 너무 조바심 내서 이 종목 저 종목 갈아타기보단 어차피 상승장을 넘어서 이제 불장 포모 현상이 계속 지속되고는 있지만 내가 가진 좋은 종목이 있다면 그냥 그대로 끌고 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어찌됐든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는 상승장을 넘어서 불장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보시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중에 낙폭이 나오더라도 다 회복이 되거든요. 대부분 그런 현상들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에 내가 만약에 시장의 눌림에 따라서 내 종목들이 떨어진다. 그럼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만 좀 체크해 보시면서 끌고 가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오늘 시장이 어떻게 된다, 저렇게 된다 그거보다는 이 시장의 어떠한 변동성에 따라서 내 계좌에 따른 심리 상태를 잘 잡아라가 사실 오늘의 시황의 좀 결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만약에 뭐 차익 실현이 나온다면 잘 버티시고 상승장이 그대로 이어지고 내 종목들이 올라간다면 조금씩 나눠서 파시면서 또 다른 종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잘 찾아보시면 이번 주 시장도 무난하게 수익을 또 챙겨가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은 계속해서 잘 버텨주고 있고 우상향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생각만큼 잘 가지 않는다고 해서 제대로 된 종목을 팔아버리고 또 오르고 있는 종목을 사버린다면 계속해서 악순환이 반복이 될 수밖에 없겠죠. 가장 맞는 타이밍에 내가 미리 또 선침해뒀다가 수익이 왔을 때 또 순환매가 돌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섹터와 종목들을 수익으로 이끌어 보시려면 정말 전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시장의 이슈와 함께 전략까지 모두
마스터님께서 다 챙겨주고 계시니까요. 내가 매매하고 있는 방식들이 계속해서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신다면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셔서 마스터님의 실시간 전략 모두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또 저희가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오늘 이슈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섹터들 함께 개장 전 이슈에서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방송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섹터 암호화폐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암호화폐에 관련된 소식들은 계속해서 좋은 소식들 많이 나오고 있고 네. 정말 미국에서 뭐 탄소 배출권을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한다. 네. 또는 비트코인을 사들이겠다. 또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도 나오고 맞아요. 정책적으로도 또 밀어주다 보니까 이제 이 가상화폐 빠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빠질 수는 없다라기보다는 네. 어느 정도 기대감이 반영되면 언젠가는 빠지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기대감을 통해서 수익만 챙겨오면 된다라는 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거든요. 네. 근데 뭐 방금 다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정부도 그렇고 다 각 국의 증시에서도 그렇고 네.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도 그렇고 네. 너도 나도 다들 스테이블 코인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재료들이 이제 격포제가 계속 발생이 되면서 이 기대감이 계속 반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의 시점에서는 사실 그건 것 같아요. 사실 불을 좀 떼고 있으면 이 네. 불이 지펴졌으면 막 뭔가 더 불을 키우려고 하지 않아도 뭔가 계속 조금씩만 던져줘도 불은 계속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처럼 딱 지금의 암호화폐 시장 테마들의 성격이 이 분위기가 딱 그래요. 특별히 막 뭔가 더 크게 나오진 않아도 네. 너도 나도 조금씩만 이슈만 나오도 활활 지펴지는 그런 테마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간밤에 감감과 어제 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오늘 또 어떤 이슈로 올라갈지 한번 지금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얘기인데요. 어제 일단 첫 번째 같은 이슈는 이게 있었어요. 어제 장 마감되고 나서 직후에 나온 얘기인데 미국 상원의원 루미스가 비트코인 100만 개 매입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비축 통화로 이제 미국에서도 이 비트코인을 계속 갖고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네. 지금 사실 전 세계에서 금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가 미국이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금과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도 하나의 통화로서 인정을 하고 갖고 있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인식 자체를 암호화폐도 충분히 안정적인 투자 수단으로서 하나의 자산이다라고 생각을 심어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인식 자체를 조금 바꿔줄 수 있는 하나의 또 이슈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것도 이제 아까 전에 앵커님이 살짝 얘기를 해주셨던 건데 미국 서클이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기업이 1,300조 탄소 배출권 시장에 활용을 하겠다. 이게 아까 이제 탄소 배출권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직접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옛날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테슬라 네. 자동차 살 때 그러니까요. 비트코인으로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그때 당시에 그 얘기를 통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급등을 했었거든요. 한번 이것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암호화폐도 마찬가지로 오를 수 있지만 이거는 이제 재료가 두 가지로서 탄소 배출 관련주로서도 이제 사실상 호재로 작용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국에서도 지금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준비 중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또 여기에 대한 이슈를 하나 챙겨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게 이제 사실상 직접적으로 가장 큰 이슈인데 원화도 디지털로 8개 시중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의 합작법인을 설립을 추진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그건 같아요. 중요한데 뭔가 조금 더 있어 보이는 과대 포장되어 있는 얘기인데 딱 보더라도 합작법인 설립 추진한다고 하면 증시에서는 합작법인? 그게 뭐야? 일단 좀 좋아 보인다. 이런 식으로 좀 인식이 강하게 심어지는 경우도 다반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하나의 국내 어떻게 보면 이제 타 국가 타 기업에 대한 이슈들도 하나씩 좋겠지만 지금 국내에서 나오는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슈들로 따져서 종목들이 어떤 게 움직일까요? 라고 본다면 저는 딱 이 세 가지 정도를 조금 여러분들이 공략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의 시점에서 좀 살펴보기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여기에 제가 지난주에 다날이라는 종목을 갖고 왔었는데 제가 이번 주에는 위메이드라는 종목을 좀 갖고 왔어요. 이 위메이드라는 종목이 실질적으로 암호화폐 관련주로서도 한 번쯤은 시세를 좀 강하게 분출해주는 모습들이 강하게 나타났었기 때문에 오늘은 또 위메이드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위메이드의 차트를 좀 먼저 보도록 할 건데요. 아시겠지만 최근에 뭐 갤럭시와 머니트리나 헥토 파이낸셜 같은 아톰 같은 대부분
이 암호화폐 1차 대장주들이 강하게 상승을 했어요. 저점 대비했을 때 뭐 많이 오른 거 뭐 200%도 오르고 300%도 올라갔지만 지금의 시점에서는 대부분 다 엄청나게 많은 기대감을 안고 급등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더 오를 수도 있어요. 더 오른다면 더 오를 수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더 오르는 것 대비했을 때 후발주들에 대한 것으로 수급이 옮겨가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이제 대장주로서 먼저 치고 올라갔었잖아요. 6월 18일까지. 근데 그 이후로 지금 조정이 연속되고 있어요. 대략 한 일주일 정도. 이게 왜 안 오를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좀 강하게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죠. 8,000원부터 16,000원대까지 거의 100%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헥토 파이낸셜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이 종목은 어제까지 대장주를 하다가 이제 어제 차익 실현이 좀 나오게 됐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4,000원대에서 출발해서 거의 150% 가까이 상승폭을 만들어냈죠. 사실 상승을 출발한 건 갤럭시와 머니트리보다 조금 뒤에 출발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상승폭만 따진다면 뭐 대장주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도 지금 어제 1차 차익 실현이 나왔고 오늘도 지금 5%대 개파락으로 출발할 예정으로 예상이 돼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과대낙폭된다? 저는 일단 관심을 둡니다. 왜냐면 많이 올라갔다가 한 번에 내려오는 종목들 있죠.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위에서 공을 딱 떨어뜨려요. 빠르게 떨어지면 빠르게 떨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더 강하게 튀어오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런 종목들도 강하게 떨어질 때 강하게 튀어올라요. 뭐 완전하게 그 위까지 올라오기 위해서는 아래에서 받쳐줄 때 누가 한번 땅 쳐줘야 더 크게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게 없어도 어느 정도는 반등이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처럼 이 종목들도 이렇게 강하게 차익 실현이 나올 때 잘 노려보고 지지가 나올 때 한 번쯤은 단기 반등에 대한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뭐 실질적인 대장주로는 이제 아톤이라는 종목이 있겠죠. 아톤은 사실 우리가 팍스통신망 안에서 한 2차례 정도 이때 당시부터 공략을 했던 종목이에요. 근데 아톤도 역시나 이때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100%가 넘게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위메이드 아까부터 얘기를 드렸었는데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후발주로서 지금 막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하는 단계예요. 근데 이 위메이드라는 기업 자체도 이 위믹스라는 코인을 발행할 정도의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있는 종목이잖아요. 근데 위믹스 같은 경우는 뭐 중간에 상패를 하겠다, 뭐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오락가락하는 이슈들도 많이 있었지만 지금의 시장에서는 결국에는 암호화폐 관련주로서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저항대에 한번 부딪히면서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바닥을 잡고 올라오는 구간들이 있어요. 이 구간에서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것은 추세에 대한 변곡 가능성이에요. 추세 변곡 가능성.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전에 헥토 파이낸셜처럼 단기 반등을 노리고 빠르게 수익을 챙겨보는 것을 노려보실지 아니면 저점에서 후발주를 노려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전략을 가져가실지 거기에 대한 이제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 전략을 잡고 진입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그래서 이걸 들어가라는 거야, 저걸 들어가라는 거야 모르시는 분들, 헷갈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자, QR코드를 통해 아래 QR코드 있잖아요.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팍스통신망으로 입장하시면 여러분들이 공략하실 수 있는 종목들 제가 매일매일 전략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암호화폐 관련해서 3가지 종목 챙겨와 주셨습니다. 그동안 무형의 디지털 자산은 위험하다라는 인식도 굉장히 강했었고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투기성 성격이 강한 자산에 투자를 해도 되나라는 걱정 많이들 하셨던 인식이 강했는데요. 이제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하나의 안정적인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다양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타이밍에 살펴볼 수 있는 종목으로 가져와 주셨는데요. 위메이드와 갤럭시와 머니트리, 헥토 파이낸셜까지 챙겨와 주셨습니다. 3가지 차트를 보면요. 어느 정도는 또 비슷해 보이는 느낌도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어느 정도 과대 낙폭을 만들어내는 차트상의 흐름들이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럴수록 또 강하게 튀어오를 가능성 더해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지지가 나올 때 단기 반등이 가능한, 공략이 가능한 이런 부분들도 챙겨주셨고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후발주로서 출발하려는 단계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암호화폐 시장에서 영향력 있는 종목들, 내가 저점에서 후발주를 노려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위메이드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종목마다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것 같은데 내가 어느 자리에서 잡아야 다시 한번 튀어오를 때 이 상승분을 모두 내 수익률로 챙겨갈 수 있을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3종목 마스터님께서 실시간 관심주에 넣어놓고 시그널이 있을 때마다 바로 타점 주고 계시니까요. 공략주 함께 하실 분들은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팍스통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셔서 앞으로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가이드와 함께 실시간으로 가이드 모두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 살펴볼까 합니다. 두 번째 이슈는 간밤에 또 마이크론 실적이 발표가 됐고 또 이에 따라서 실적도 너무 좋았고 또 엔비디아에 따른 추가적인 반등도 또 예상이 되는 만큼 반도체에서 살펴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마이크론의 실적 굉장히 잘 나왔잖아요. 네. 전망치도 또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맞아요. 앞으로 좀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반도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지만 네. AI 지금 간밤에 엔비디아가 주가가 오른 것도 결국은 AI에 대해서 이제 수혜를 받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 AI가 또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더 강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도 반도체에 대한 강세가 굉장히 두드러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SK 하이닉스에 대한 얘기도 조금 이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가 강하게 올랐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려 4% 가까이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실적 앞둔 마이크론 미국 반도체 랠리를 이끌까라는 이슈를 통해서 어제 반도체들이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사실 어제 대표적으로 뭐 반도체가 다 같이 좋았겠지만 대표적인 종목 세 가지가 있죠. 조금 이따가 살펴볼 미래반도체, 제주반도체, 퀄리터스 반도체 세 가지 종목인데 자, 그 뒤에 이 종목들에 대한 이슈가 사실 이 실적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메모리 풍향의 마이크론 AI 수요 강세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다. 3분기 데이터 센터 매출이 인공지능 열풍에 따른 고대폭력 메모리 수요 급증으로 인해서 2배 이상 급증을 했다라는 이슈가 어닝 서프라이즈 즉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반도체 이 전반적인 업종을 조금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에 단일가 거래에서도 한 3% 가까이 급등을 했다가 지금 현재 소폭 이제 소강 상태에 좀 들어갔는데 이 반도체에 대한 강세는 당분간 조금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어제 또 반도체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이게 SK 하이닉스가 어제 기업 가치가 200조가 첫 돌파를 했어요. 미국 마이크론 방금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마이크론에 대한 기업 가치보다 뛰어넘는 수준으로 올라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슈가 나온 만큼 오늘 또 SK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심리가 굉장히 또 개선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함께 SK 하이닉스 그리고 아까 제가 살짝 언급드렸던 세 가지 종목을 좀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 뭐 종목들에 대한 얘기 사실 이 미래반도체, 제주반도체, 퀄리터스 반도체는요. 3종 세트예요. 거의 새 쌍둥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몇 달 전부터 한 몇 달 전이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뭐 작년부터 제가 반도체에 대한 반등, 이 변동성이 좀 나온다라고 한다면 딱 이 세 가지 종목만 집중하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드렸었어요. 근데 지금 어제도 마찬가지로 이 3종 세트가 움직였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그 3종 세트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주반도체가 어제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대장주로서 한 20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갔었고 미래반도체도 그 뒤따르는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상승폭을 딱 그 현재 VA에서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상승폭만 따져갔을 때는 지금 대장주가 계속 바뀌어지고 있어요. 어제는 제주반도체, 오늘은 미래반도체, 뭐 내일은 이 퀄리터스 반도체가 될 수도 있겠죠. 차트의 흐름은 세 가지 종목이 모두 다 유사해요. 제가 색쌍둥이라고 그랬죠. 이 쌍둥이 같은 애들은 한번 움직일 때 동일하게 패턴들을 만들어가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 중에 내가 덜 올라갈 종목들을 어느 정도 후발주로 공략을 하셔도 되고 제주반도체가 어느 정도 대장의 역할을 먼저 했었잖아요. 그럼 이 종목이 추가로 다시 대장주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장중에 추가적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종목만 볼 게 아니라 이 세 종목을 계속 추적 관찰을 해서 어느 정도 수익 볼 수 있는 타이밍은 계속 나오니까 어느 정도 계속 추적 관찰을 해라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아까 앵커님도 살짝 뭐 SK 하이닉스가 뭐 30만 원 거의 다 됐다라고 기뻐하시는 게 네. 약간 투자를 하고 계신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까? 너무 아쉽습니다. 안 샀어요? 팔아서 네.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SK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단기적으로 볼 종목은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항상 이런 종목들을 단기적으로 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보시면 딱 보더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저점에서부터 올라가는 하나의 파동을 그릴 때 네. 2024년도부터 중순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몇 개월짜리예요? 6개월짜리입니다. 이 6개월 동안 이어졌다가 대략 1년 반 동안 횡보만 했어요. 네. 이 횡보 추세를 이어가는 게 거의 1, 2년짜리의 파동이었고 마지막으로 최근 지금 파동 현재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의 파동이 2025년도 4월 달부터 6월 달 이건 이제 급등을 이제 파동을 그려나가고 있는 시점이니까 단기적으로 좀 빠를 수가 있겠지만 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덩치 큰 종목들은 하나의 파동을 그려나갈 때 최소 1년, 2년 걸린다는 얘기예요.
내가 노리고 있는 수익률까지 간다라는 가정하에. 근데 지금 같은 경우도 이 종목 제가 아마 2024년도 우리 2시에 장중 그 방송했을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맞아. 제가 그때 당시에 SK 하이닉스 20만 원대일 때도 사도 된다라고 한번 몇 번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거의 또 15만 원까지 떨어지기도 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빅스가 사기쳤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그 종목 파동 지금 여러분 2년 갔다가 지금 20만 원에서 30만 원 갔어요. 50% 상승했습니다. 와. 그 정도로 이런 종목들은 짧게 볼 게 아니라 네. 길쭉하게 크게 길게 봐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종목 이제 어디까지 가냐가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반도체에 대한 파동 지금 계속 꾸준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고 지금 마지막으로 파동을 그려나가면서 저항대로 작용될 수 있을 만한 구간이 36만 원이에요. 36만 원. 여기까지는 상방이 열려 있기 때문에 추가적 상승이 나올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막 사세요. 37만 원까지 갑니다. 이게 아니라 지금 이미 상승이 나오고 있으니까 적어도 조금이라도 눌렸을 때 들어가시고 물리더라도 2년 이상 보유할 수 있는 분만 가져가시면 돼요. 내가 2년 이상 못 가져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접근 금지, 이제 뒤에 이제 따라오는 후발주를 좀 보시는 게 좋겠죠. 자, 여기에 대한 디테일한 전략들은 하단에 QR코드를 통해서 팍스통신망을 통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제 방송 1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반도체가 다시 한번 우리 시장의 주도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요? 관련주들 살펴주셨는데요.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던 종목들이죠. 제주반도체, 퀄리티타스 반도체, 미래반도체까지 세 가지 종목은 새쌍둥이처럼 정말 세트처럼 가져가는 종목입니다. 계속해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지켜보고 계신다면 장중에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앞으로 또 SK 하이닉스의 추가적인 시세와 함께 또 마이크론의 호실적과 함께 기대감 가져가는 종목들이니까요. 지금 너무 고점인 것 같은데 내가 들어갈 수 있는 타점이 올까 하시는 분들은 관심 종목에 또 마스터님께서 늘 넣어두시고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계시니까요.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셔서 반도체 관련 업종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와 실시간 전략들 모두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함께 하시고요. 저희는 개장 상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6월 26일) 우리 시장 출발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보합권에서 출발했다가 어느 정도 낙폭을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3,100선은 지켜주고 있지만요.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795선까지 아쉽게도 소폭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면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흐름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1% 가깝게 하락하면서 67,000원 선 지나가고요. SK 하이닉스는 29만
3,500원 선까지 올라오면서 3% 가까운 상승폭에서 어느 정도 반납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엇갈린 흐름 보이는 가운데 네이버가 눈에 띕니다. 4%대 하락하면서 그동안의 상승분에 대해서 좀 강하게 급락 나오고 있고요. 어제 좀 많이 올랐던 현대차도 2% 정도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고 어제 4%대 강세였던 기아도 약보합권에서 쉬어가는 모습 나타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면요. 역시나 대부분의 종목들이 파란불 켜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오늘도 다시 한번 엇갈린 흐름 보이고 있는데 HLB 좀 2%대 크게 빠지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펩트론과 리가켄바이오, 에코프로를 제외하고 시가총액 상위 12종목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살펴보면요. 외국인과 기관이 어제처럼 또 동반 매도 양시장에서 보이고 있고요. 개인만이 오늘도 다시 한번 양시장에서 수급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오르는 종목보다 내리는 종목이 2배 이상 많은 상황인데요. 현재까지의 출발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오늘 차익 실현이 나오는 부분은 일단 뭐 첫 번째로는 미국 증시에 대한 영향이 조금 더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무래도 또 뜨문뜨문 다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조금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좀 끌어올려지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두 가지의 이슈 모두가 이제 배경이 되는 요인은 우리 증시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특히나 그쵸. 최근 같은 경우는 3,100포인트까지 수직 상승을 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언젠간 나와야 되는 구간이기도 해요. 첫 번째로 이제 단기적 무조건 상승만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번쯤은 조정을 거치고 나가야 되는 시점이기도 하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 조정이 거치고 나가야지만 추가적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목이 오르는 종목들이 계속 가잖아요. 네. 특히나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 오늘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는데 최근까지 이 대형주들이 이렇게까지 오를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사실 21년도 당시에 동학개미 운동이 지금 재현되고 있다라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지금도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뭐 오늘 차익 실현이 나온다. 제가 엊그저께 사실 그 팍송시방 안에서 라이브 방송을 한번 진행을 했었어요. 네.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이 팍송시방 안에 계신 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혹시 지금 카카오나 네이버 저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사고 싶은 분 계신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한두 분 정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이거 지금 사서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전략이 있으시냐라고 물어봤는데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냥 사고 싶은 거죠. 네. 올라가니까. 이게 포모 현상이 지금 사실상 쟤는 수익을 보고 있고 나만 소외되는 느낌. 이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지금 그 올라가는 종목들을 무리하게 탑승을 하게 되면 내가 사는 그 시점이 최고점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사실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게 이게 사실 진짜 어떻게 보면 이제 과학이거든요. 굉장히 좀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 그런 종목들이 지금 강하게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한 4%, 5% 가까이 하락이 나오고 있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지금 5% 가까이 하락이 나오고 있네요. 근데 저 오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시장을 떨어뜨릴 만한 이슈가 좀 강하게 임팩트 있는 뭐 확실하게 뭔가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우려감에 대한 차익 실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하락들은 장중에 낙폭을 회복시킬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종목들이 오늘 좀 빠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건 이제 맞을 거예요. 그게 이제 딱 시장의 상황이 다 이제 본인한테 그대로 이제 영향이 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마셔라라고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뭐 전반적으로 오르는 종목들이 원전주가 오늘 조금 강하고 아무래도 전일 반도체가 좀 강했기 때문에 영에 대한 영향력으로 오늘도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연이어서 가고 있네요. 그 외적으로 이제 AI나 로봇 같은 경우도 오늘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국엔 반도체도 그렇지만 AI도 하나의 세트이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랑 AI의 업종 수급에 조금 집중을 해보시면 수익 볼 수 있는 포인트는 한 군데씩은 꼭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라고 하면 뭘 봐야 되는지 모르시잖아요. 종목들도 그렇고.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QR코드 스캔하셔서 팍송시방 입장하시면 여러분들께 실시간 정보와 함께 많은 정보들, 종목들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원전이 강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원전 종목이 없고 또 다른 섹터가 올라갈 때는 내가 이미 그 종목을 정리했다라고 하신다면 이 섹터 순환매를 제대로 또 캐치하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빠지고 또 시장이 오를 때도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강하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제대로 된 섹터와 종목을 알맞은 자리에서 선취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 조정을 기회로 만들어줄 종목들 매 시간 방송 중에
챙겨가지고 계시니까요.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모두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또 오랜만에 또 태양광에서 준비를 해주셨어요. 맞아요. 이 결국에는 AI로부터 다 수혜되는 테마잖아요. 그쵸. AI가 개발되려면 결국 받쳐줘야 되는 반도체도 있어야 되고 AI 데이터 센터가 구축이 되려면 거기에 공급돼야 되는 전력들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되고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하나의 순환매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중에서 또 AI와 반도체가 이렇게 먼저 움직였다면 뒤따라 올라오는 전력 관련주로 오늘 한번 공략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태양광에서 준비를 했는데 어떤 종목인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같이 보시죠. 자, 태양광 이 종목은요,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개발, EPC, 운영과 전력거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만 보면 그래서 무슨 태양광 에너지에 무슨 뭘 만드는 거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이슈들보다 아래의 이슈의 힌트에 조금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요즘에 AI 업종이 강하게 튀어오를 수가 있었던 게 그 배경엔 사실 SK가 있습니다. SK가 뭘 했냐면 이 아마존 웹 서비스랑 협력을 해요. 협력을 해서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합니다. 울산에서.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SK 회장을 요즘 되게 이뻐하더라고요. 네. 지금 이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가장 강하게 밀고 있는 게 AI잖아요. 전력과.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 이슈가 나왔던 부분이고 이 SK에 대해서 이 협력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이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대해서 전력 공급을 할 수 있는 최전방에 서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렇게 얘기하시면 SK와 관련이 있는 기업인가?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눈치 정확하십니다. 그 힌트를 정확하게 캐치를 하셨고 자 그래서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차트까지는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차트입니다. 굉장히 또 차트가 이게 사실 여러분들께 조금 약간 관심이 끌릴지 모르겠지만 전 지금 딱 사야 될 수 있는 이 최적의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중간중간에 몇 번 공략도 했던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엔 이 장대 양봉 있죠. 네. 이 장대 양봉 만들어진 날에 사실 팍스통신망에서 공략을 했어요. 오. 거의 그 전날 제가 이 SK 이터닉스에 대한 언급을 했었고 네. 다음 날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습니다. 이 종목이. 와, 하루 만에 거의 수익률이 엄청나겠는데요? 네, 하루 만에 거의 30% 가까이 찍었는데 네. 이 종목이 그 다음 날 갭상승 추가적인 상승 만들어주면서 신고가까지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제예요. 어제 그 상승을 거의 대부분 다 반납하는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장대 음봉에 조금 포인트를 좀 맞춰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장대 양봉이 만들어진 거래량 어때요? 엄청 많죠. 네. 많은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오른 거예요. 자, 근데 반대로 어제 나왔던 장대 음봉 보세요. 장대 음봉이 이때 어제 같은 경우도 15% 가까이 나왔어요. 물론 30% 장대 양봉에 비한다면 반밖에 안 되지만 그거에 비하면 거래량 어때요? 거의 다 내려왔는데 사실상 거래량이 절반 수준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캔들이 만들어지면서 그 캔들이 길어지면서 이 캔들에 대한 길이를 신뢰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엔 거래량이거든요. 거래량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캔들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데 지금 장대 양봉의 거래량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그만큼 신뢰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장대 음봉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신뢰도가 낮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신뢰도가 낮으면 오히려 상승 나온다면 그 상승폭이 반납될 가능성이 높고요. 하락이 나온다면 그 하락이 되돌림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단기 반등의 시점으로도 노려볼 수 있고 눌림목으로도 다시 한번 파동을 그려나가는 것을 공략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략할 수 있는 최적의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눌림목을 공략을 혼자서 하시기 힘들다 하신다면 이번에 저와 함께 이 차트를 보면서 공부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부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자면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팍스통신망에 입장하셨을 때 제가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차트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같이 공략을 해서 수익까지 내면서 공부까지 제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태양광 관련해서 살펴봤습니다.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SK와 또 연관이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SK의 전력 공급의 최전방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상 흐름으로 봤을 때 장대 양봉이 최근에 만들어졌습니다. 팍스통신망 안에 계신 분들은 장대 양봉 바로 직전에 이 종목 잡아보셨을 것 같은데요. 수급도 받쳐주다 보니까 최근에 낙폭되는 거래량이 거의 없는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이 공략할 수
수 있는 최적의 포인트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이 수급과 함께 다시 한번 이런 강한 시세를 장대 양봉으로 만들어낸다면 지금이 딱 최적의 타이밍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눌렸을 때 타이밍 정확하게 잡아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이런 타이밍 마스터님께서 다 잡아주고 계시니까요.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지금부터 바로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만 꺼내셔서 하단의 QR코드 스캔하셔서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방송 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스터님의 마지막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시장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라.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게 본인이 생각 없이 위에서 잡았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을 누군가 잘 잡아주면 끌고 갈 수 있을 거예요. 자, 제가 그거를 잘 잡아 드릴 테니까 너무 힘들 것 같다, 투자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있는 QR코드 통해 팍스통신망으로 꼭 입장하시고 제가 오늘 또 여러 가지 정보들 많이 풀어 드릴 테니까 오늘도 같이 한번 수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가 잡는 종목들이 매번 고점에서 잡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서 여유롭게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 챙겨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지금 바로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